7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를 낸 시카고 독립기념일 총격범 크리모 3세가 오늘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언론들은 그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기존의 총기 규제 법안을 더욱 강화시킨 내용의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강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를 잇는 허드슨강 밑에 새로운 터널 건설 사업인 일명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의 착공이 두 주지사들이 예산을 반분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 가시화됐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4와 BA5가 현재 미 전역을 넘어 전 세계를 주도하는 지배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독립기념일 날 시카고에서 열린 프레이드 군중을 향해 70발이 넘는 무차별 총기 난사를 저질러 7명의 사망케 한 로버트 E. 크리모 3세가 오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크리모는 법정에서 해당 범행 직후 윈스콘신주로 이동해 두 번째 총기 난사 범행 계획을 세웠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미 7건의 1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지만 수십 건의 추가 혐의가 검토 중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을 전망입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일리노이 시카고 하이랜드 파크 총격범인 21세 로버트 E. 크리모 3세가 오늘 법정에 출두한 가운데 이미 받고 있는 7건의 1급 살인 혐의에 더해 수십 건의 추가 혐의를 받으리라는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망자 7명 외에도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던 미 전역에 충격을 안겼을 만큼 현장에 있던 시민들 중 정신적 상흔을 입은 피해자들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Mentally exhausted, mentally shooken, anxious, scared, fearful, and enraged. This will be running through our heads for forever. FBI까지 동원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토 중인 관련 혐의들이 추가되면 유죄가 선고될 경우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을 전망입니다. 크리모 3세는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4일 시카고 외곽에서 열린 퍼레이드를 향해 AR-15형 소총을 무려 70발 이상 난사해 최소 7명을 숨지게 했으며 여장한 뒤 인파에 섞여 도주해 초기 검거를 피했습니다. There's been no warning signs. As I saw him yesterday evening, and when I went home, I said hi to him. And then when I came back downstairs, I said bye. He said bye, and that was it. That was normal standards of that time. And I just want to say I'm deeply, deeply sorry for everyone that lost their lives and got injured.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m heartbroken, and my heart is shattered to hear this, and I can't even believe it, and I just want to express my deeply sorry. 현지 경찰은 크리모가 몇 주 전부터 이 총기 범죄를 계획했으며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특정 대상을 목표로 삼았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으며 크리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총기 규제론에도 다시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There is no reason that we have weapons of war on the streets of America. We need reasonable gun safety laws.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9년
극단적 선택 시도 및 위협 관련 시도로 크리모를 2차례 방문한 바 있는데 당시 칼과 단도, 장검 등 16점이 넘는 무기류를 압수했음에도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과 몇 달 뒤 크리모는 총기 소지 불가 연령인 19세였음에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총기 소지자 신분증인 FOID를 신청했습니다. 일리노이 당국은 당시 배우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크리모의 부친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부친은 2019년 당시 현재 하이랜드 파크 시장인 낸시 로터링의 상대 시장 후보였습니다. 크리모는 총기 구매를 위한 신원 조회도 통과했으며 21세가 된 생일 직후 5종의 총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이번 사건에 쓰인 AR-15형 소총이 이 중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한정은 크리모가 체포됐을 당시 그의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미 의회는 최근 계속되는 총기 참사에 따른 총기 규제 목소리가 극적으로 커지면서 약 30년 만에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서명을 마쳤습니다. 법안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해 범죄 기록과 정신 상태 등을 검토하고 또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기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에서는 기존의 총기 규제 법안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이 전격 통과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고 앞으로 총기와 관련한 더 많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자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서명한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은 총 7가지의 패키지 법안으로 기존의 총기 규제 법안보다 더 강력한 법안입니다. 먼저 총기 허가 발급 전 총기 훈련이 의무화되고 매 4년마다 허가증 갱신을 받을 때에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골동품 종류 외에 특정 59경 총기류는 유통이 금지됩니다. 소장용 골동품 총기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총기 등록과 $5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 총기 범죄와 관련해 총기 제조업체나 딜러에 대한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른 주에서 온 총기 소지 주민은 총기 허가 발급 시점에서 60일 이내에 총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개별 총기마다 일련 번호를 부착하기 위한 마이크로 스탬핑 기술 사용 관련 법안도 선제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마이크로 스탬핑 기술은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총기 관련 사고나 범죄 발생 시 총기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탄약 제조업체와 판매상은 모두 유통과 관련 전자화된 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주 경찰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일명 고스트건으로 불리는 자가 조립 총기류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병원이나 공공건물, 대중교통, 대규모 스포츠 경기장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총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산탄총과 소총 구입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법안과 총기 보관 방법을 개정하는 법안 통과가 불발됨에 따라 해당 법안들에 대한 통과 역시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내 총기 관련 사망자 수는 전국 48위로 이는 엄격한 총기 규제 법안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No state in America has stronger, smarter gun safety laws than New Jersey. 특히 주 내 총기 관련 사망 건수의 80%는 타주에서 유입된 총기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수정헌법 2조 위반은 물론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들을 의도치 않은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위험에 빠뜨린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뉴욕과 뉴저지주 사이 허슨강에 새로운 터널이 건설되는 일명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약 140억 달러 규모의 대공사입니다. 오늘 캐티 호크 뉴욕 주지사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 예산에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을 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예산 문제로 번번이 무산돼 왔던 프로젝트의 실현이 본격 가시화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게이트웨이로 명명된 이 터널은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열차 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허드슨강을 지나는 열차는 노스리버 터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112년 전인 1910년에 완공된 낡은 터널이기 때문에 1시간에 24대의 열차 통행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새 터널이 완공될 경우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통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해 교통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시설은 지난 2012년 침수 사고로 인해 안전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허드슨강 밑에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겠다는 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20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예산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앞서 뉴욕 주정부는 터널 건설로 혜택을 보는 것은 뉴욕에서 일을 하는 뉴저지 주민들이기 때문에 뉴저지가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09년에도 비슷한 터널을 만들겠다면서 착공까지 했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낀 뉴저지주가 공사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연방정부가 예산 투입을 약속하면서 다시 터널 착공에 대한 기대가 고조됐지만 2016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 승인을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각 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 약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연방정부의 자금 투입이 가능한 상황이 뉴욕과 뉴저지의 비용 반분 합의를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일단 1단계 공사 비용으로는 27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이 중 연방정부가 60%를 지불하고 그 차액인 7억 7,240만 달러를 뉴욕과 뉴저지주가 나누어 3억 8,620만 달러씩 반분합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내년 중 게이트웨이 터널을 마침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력 공급 문제나 열차 지연 및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 운행이 마비될 정도의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의 조속한 실현을 요구했던 불만 가득한 여론의 목소리가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한편 지역계획협회가 지난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근 수요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10%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10명 중 7명은 면역 회피 가능성이 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 BA4와 BA5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밝혔습니다.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CDC는 현재 BA.5 변이가 미국 신규 확진자의 53.6%, BA.4는 16.5%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오미크론에서 파생된 하위 변이로 자연 감염이나 기존 백신으로 생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지녔습니다. 이들 변이는 5월 초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비중이 1%에 그쳤지만 지난달 19일에서 25일에는 각각 15.7%, 36.6%를 차지하면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이던 1월 최다 80명까지 기록했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점차 진정돼 3월 들어 3만 명 수준까지 내려갔다 4월 말부터 다시 증가해 5월부터 하루 평균 10만 명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두 변이는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BA.4, BA.5 등이 주도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10개국에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셀린 군더는 BA.4와 BA.5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훨씬 더 변이된 것으로 이전에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와 관계없이 우리 면역 체계가 이들 하위 변이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백신 제조사에 오미크론 원형 바이러스가 아닌 BA.4와 BA.5 변이를 막을 백신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개량 백신이 미국에서도 제때 보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올 가을과 겨울에 팬데믹이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더는 개량 백신은 빨라도 10월까지는 맞지 못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부스터샷을 미리 맞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신종 변이가 면역 회피 성질을 지녔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중증이나 입원할 가능성이 적다는 견해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필즈상은 최근 4년 동안 수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연구 업적을 쌓은 40세 미만의 수학자들에게 돌아가는 수학계 최고의 권위상입니다. 노벨상에는 수학 분야가 없어 수학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허 교수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초중고를 나와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미국 박사과정에 있던 2012년 수학계의 오랜 난제였던 리드 추측을 해결해 일약 수학계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리드 추측은 1968년 영국 수학자 로널드 리드가 제시한 조합론 문제로 역시 난제로 꼽히는 로타 추측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허 교수는 2018년 로타 추측마저 해결해 세계 수학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경, 뉴욕시 셰리프국이 협력을 통해 유령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압류된 유령 차량 대부분은 가짜 타주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임시 종이 번호판 악용 적발이 특히 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총 3,568건이 경찰에 의해 단속 체포됐습니다. 이는 2016년 893건에 비해 300%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찰은 번호판 가드 부착으로 인해 번호판을 가리는 것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중으로 지난 6월까지 총 13,250건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956건에 비해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 위쪽에 쓰인 뉴욕과 아래에 적힌 The Empire State라는 영문 글씨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뉴저지주는 노후주택과 아파트의 납성분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총 1억 7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는 최근 1년 사이 4,000건 정도의 어린이 납중독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들 중 4분의 3 정도가 주택이나 아파트 내 납성분 페인트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앞으로 노후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신규 세입자와 계약할 때 필요한 납 안전 확인증 발급을 강화하는 한편 의사가 어린이 환자를 진단할 때 납중독 증상이 드러나면 곧바로 거주 환경 개선을 권고해 문제를 개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들은 뉴저지주의 이번 대규모 예산 투입과 강화된 규제로 7만 2천 가구에서 납성분 제거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가능하게 하면서 해외 체류자의 한국 내 주소 변경 신고 제도가 도입돼 행정상 관리 주소 이동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떠나 해외 체류하는 경우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으로 해외 체류자의 국내 주소지 변경 신고 근거가 마련돼 해외 체류자의 한국 내 부모 등 주소를 둘 때 또는 행정상 관리 주소로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해외 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 제출 시 사후 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